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밤 10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주말 잘들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5월의 마지막 날이죠. 예,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슬슬 이제 더위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6월이 시작이 되겠고요. 뭐 5월이지만 뭐 햇살은 강하지요. 강하고 뜨거운데 그늘에만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예. 그늘 밑에 들어가면은 햇빛 직사광선만 세지 않으면은 시원하고요. 예. 바람 조금 불어주면은 그늘을 벗어나면 네, 떼약볕지고 덥고 뜨겁고 한데 그늘 밑으로만 싹 숨으면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뭐 5월의 마지막 날이지만 6월 초순도 뭐 이 비슷한 날씨가 계속 될 테니까 조금 더 봄을 즐겨 보시지요.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전에. 네. 오늘은 이제 주말이니까 한번 뭐 해외 시장도 한번 쭉 둘러보고 그렇게 보도록 하죠. 예. 제가 뭐라 이게 네, 요건 뭐, 네, 코스피는 이제 고점을 새로 갱신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쪽은, 네, 니케이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갱신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그, 그,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전쟁이 뭐 막바지에 다다른 거 아니냐, 휴전 협정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해서 휴전이건 뭐 종전이건 뭐 그런 기대감 때문에 뭐 유가도 폭락했죠. 예, 유가도 100불대 넘어 있다가 이제 80불대 뭐 이런 쪽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 예. 그래서 세계 증시는 지금 고점을 다 돌파를 하고 있다.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부터 시작해서 미국도 그렇고, 미국 뭐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외환 차트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일봉인데요, 일봉. 예, 2026년, 네. 뭐 몇 년 전부터 볼까요? 저점부터 1200원대에서 1500원대, 1540원이 고점이네요. 여기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일본은 어떠냐? 2023년 여기죠. 예. 요 동네 저점이 127엔에서 지금 고점이 162엔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35엔 정도, 35엔 정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1200원대에서 1540원대. 1200 얼마냐? 1217원, 뭐 1220원이라고 치고 1540원대까지 한 320원 정도 올라왔죠. 이게 이제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라는 거. 예. 일본은 준 기축 통화의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이건 따라서 이건 뭐 결국 아시아 국가들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일본처럼 이렇게 중간에 저 외환 방어 한답시고 4조엔, 네.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37조, 35조, 37조 뭐 이 정도 되는 금액을
주식을 환율 방어한답시고 쏟아 부었는데 효과가 없죠. 예,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발 그런 짓 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애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하고 빨리 그 통화 스와프 좀 어떻게 좀 하자.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미국 놈들이 빨리빨리 뭘 결정을 안 하고 그러죠. 예. 우리 대통령 성격상 빨리빨리 예, 예. 빨리빨리 좀 하자고 이제 쪼임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저거죠. 금리죠. 예. 미국이 약간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안정세로 금리 인상을 논하지 않는 상태로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이렇게 국채 이자율이 다시 올라가면서 또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은 서서히 좀 내리고 우리는 서서히 좀 올려서 예, 좀 격차를 좀 줄이자.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시장 흐름이 어떻게 그렇게 가진 않으니까 좀 애매하죠. 미국도 스탠스가. 그래서 차라리 이게 잘 안 되면 금리로 뭐 하는 게 좀 잘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수단을 또 강구를 하는 거죠. 예. 통화 스와프 같은 것들이 이제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문제이고 빨리 할 수 있는 건데 참 예, 미국 놈들이 참 말을 안 듣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그렇다. 예. 결국에 문제는 이제 금리지만 네, 그게 잘 안 되면 다른 수단들을 계속 강구를 하는 거죠. 예. 그게 당장 뭐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성 있는 그런 것들부터 먼저 해두자 이런 건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쪽에서 뭔가 뭐 제대로 된 얘기가 나와야 뭐가 잘 되겠죠.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매출은 잘 나올 때가 있고 좀 안 나올 때가 있고 이렇죠. 잘 나올 때가 있고 또 안 나올 때가 있고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예.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한 생산원 원, 예.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예.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지금 좋더라도 그래서 이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게 이제 겹체들에서 이제 많이 하는 일이고 외부 요인은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내부 거부터 일단 잘 예, 관리를 잘 하고 그러고 보자. 예,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 원가 절감 노력들이 엄청 많았고 지금도 많이 하겠죠. 예, 그래서 내부에 적어도 외부 환경은 어떻게 내가 손댈 수 없다 치더라도 내부적인 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건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나가자. 예, 요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금리를 뭐 미국에서 언제 내릴지 올릴지 이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안정성이라도 좀 확보해 놓기 위한 다른 방안들은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뭐 요건데 그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쉽사리 예, 결과가 안 나오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일본처럼 네, 환율 방어한답시고 예, 돈 때려박으면 그 결과는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순간적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일들밖에 안 벌어지죠. 헛돈 쓰는 거죠. 여기였나요? 여기였나? 여기겠죠? 예. 헛돈 쓰는 겁니다. 이런 게. 할 필요가 없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 사이트를 다 보다가 이제 휴일 캘린더를 좀 봤는데요. 예. 오류가 있죠. 예.
6월 3일입니다. 6월 3일. 예, 근데 여기 태국 하나밖에 표시가 안 됐어요. 태국만 쉬느냐? 아니죠. 예, 우리 쉽니다. 우리 지방선거 있어서. 예, 근데 표시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이 100%다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과 다른 게 있는지 찾아보는 거. 뭐 대부분은 믿을만 하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눈에 밟힌다 이겁니다. 6.3 지방선거 빨간 날입니다. 어떻게 투표들 잘 사전 투표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금요일 네, 장 끝나고 잠깐 갔다 왔습니다. 뭐 사람도 많지 않고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많지 않고 해서 금방 끝내고 왔습니다. 예, 동네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한 6장에서 한 8장 그 사이인 것 같죠. 예, 투표용지 하나만 기표하는 겁니다. 1-가, 1-나, 뭐 2-가, 2-나 이렇게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예, 나는 뭐 1번 다 찍을 거여서 가, 나 다 찍으시면 안 되고요. 예, 둘 중에 하나만 찍으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 거기 그 한 장에 있는 투표용지 한 장에는 하나만 찍어야 됩니다. 내가 뭐 1번 좋아한다 그래서 1번 1-가, 1-나 다 찍으면 안 되고요. 또 2번 좋아하시는 분들 2-가, 2-나 다 찍으면 안 됩니다. 뭐 어떤 데는 뭐 다도 있겠죠. 예, 다도 있나 모르겠네. 우리는 나까지밖에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서도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디 갔어? 이게 바뀌네. 예. 요거 있죠? 예, 요게 아까는 저 홈페이지 대문에 있었는데, 그래서 열어놨는데, 지금은 없어졌네요. 수시로 뭐 바뀌나 봅니다. 예. 열어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오늘, 이게 뭐야? 예병정이 뭐야? 사람 이름인가? 예씨가 있나, 우리? 2026년 5월 31일 18시 30분. 예. 증시로 옮겨 붙은 가계비 주담대보다 100배 더 빌렸다. 이런 기사죠? 이런 제목이죠? 주담대보다 100배 더 빌렸다. 예, 그 말이 맞습니까? 네. 네. 5대은행 주담대 잔액은 4월 말 612조. 예. 지난 5월 28일 기준 612조. 예. 612조에서 612조. 뭐, 그렇죠? 예.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04조에서 106조. 예. 잔액이죠. 104조에서 106조. 근데 뭐가 주담대보다 100배를 더 빌렸습니까? 예? 증시로 옮겨 붙은 가계. 신용대출이, 예, 신용대출이 106조고, 주담대가 몇 조요? 600 몇 조? 612조인데 뭘 100배라는 수치가 뭘 어디서 나온다는 거죠? 예. 증가율이 한 달 정도 비교해본 증가율이 그렇다 이겁니다. 예. 예. 그죠? 예. 그것도 신용대출 잔액 자체도 2023년 11월 말 107조였습니다. 예. 그때보다 떨어진 거죠? 예. 그때보다 떨어진 겁니다. 106조 9,909억이면. 그런데 그걸 뭘로 써먹느냐? 예. 약 2년 6개월 만에 제일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이런 말장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때가 더 높았는데 뭘 그 2년 6개월 만에 제일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는데 이때 금액보다도 작은데요. 그죠?
106조 9,999억. 이거. 네, 그래서 이 밑에서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 기자가 바보냐. 참 애쓴다, 기레기. 예, 여기. 네, 이런 거죠. 예. 기사에 동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오죠. 조만간 터지겠네. 뭐, 나라를 빚으로 투기장 만드네. 아니, 그러면 이때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요? 예? 2023년 11월 말에는 예, 왜 이런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죠? 그때는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예. 지금은 기사를 보더니 막 이런 얘기나 쓰고 있죠. 예, 예. 이런 분들 겁나 악의적이네. 2조 늘었는데 그래프는 20조 늘어나는 것처럼 가공했네. 그렇죠? 예. 이런 게 이제 가공입니다. 이렇게 물결 무늬해서 이렇게 기둥 싹둑 잘라가지고 위에서만 이만큼씩 비교하는 거지. 오래된 수법입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이제 기재사를 보는 우리 독자들의 수준이요. 예, 높습니다. 그냥 보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도 자기 모순이 막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죠. 예, 여기저기 막,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가계부채 이런 건 항상 정권이 자기 편이 아닐 때 맨날 들고 나오는 게 가계부채. 예, 그렇습니다. 예, 씁쓸하죠. 예. 그 테마가 제가 이 가계부채 관련 기사를 그래도 좀 사회생활 하면서 조금 보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정도 됐을 텐데, 어떻게 20 몇 년이 지나도 똑같습니까, 이게. 예. 발전이 없는 거죠, 언론이. 똑같습니다. 정권 옥죄 이기하고 가계대출 뭐 이런 거 심각하다 해가지고 또 뭐 대출 축소시키고 그냥 마구잡이로 축소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신용 경색이 일어납니다. 시장에 돈이 안 돌죠. 맨날 맨날 어느 정도 하고 조금 빚 좀 내서 끌고 갈 수 있었던 것들이 이 대출을 확 줄여버리면 예, 지난달까지는 잘 버텨왔는데 이번 달은 못 버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망하는 사람들 늘어나죠. 예, 그런 것도 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정책을 뭘 해야 되는데 예전 정부들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 대출 축소를 시켰죠. 예, 그냥 마구잡이 은행에다가 이번 달 한도 얼마니까 더 이상 하지 마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통제를 하면 이런 그 경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좀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비율만 줄인다고 대출 비율만 줄이느라고 뭐 그렇게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그, 예, 관이 개입하는 거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부작용들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오늘 뭐 그 정도고요. 우리는 뭐 차트를 좀 보죠. 예, 먼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150이고요. 코스닥 150이고 뭐
그냥 코스닥을 보게 되면은 코스닥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와 있죠. 이 동네에 거의 근접을 한 거고 코스닥 150은 그래도 코스닥 자체에서는 그나마 조금 좀 괜찮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코스닥 150은 여기까지는 안 내려오고 지금 요 동네에서 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든 조금 벗어나 보려고 올라가 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힘이 더 잘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횡보를 좀 하다가 치고 올라가면 가능성이 있겠죠. 어쨌든 뭐 코스닥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지방선거 이후에 뭔가 법안들이 조금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준비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슬금슬금 제가 여기서도 이 동네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이런 동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씩 종목 골라가지고 조금씩 분할 매수 조금씩 하면서 한번 기다려 보자 이건데 코스닥 시장 정상화하는 거 그런 것들은 아마 지선 끝나고 뭐 이런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작이 되면은 아마 그래도 한 3개월 정도는 좀 지나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6월까지가 이제 2, 4분기니까 2, 4분기에 뭔가 2, 4분기 말렵에 이제 작업이 좀 들어가면 한 3, 4분기 정도에 뭔가 효과가 조금 나올 건데 어쨌든 뭐 정부에서 뭐 정비를 한다는 얘기가 들려오면 심리적인 상승이 먼저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지금 코스피 쪽 특히나 이제 삼전, 하이닉스, 그다음에 전기 이쪽 그쪽들이 전력 이쪽들이 빨리 많이 치고 나가서 뭐 그 다른 주식들도 뭐 소외된 주식들도 많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1분기 성장률이 얼마입니까? 1.7%입니다. 1.7%. 1.7%는 전기 대비 성장률이 전기 대비. 요 전분기 대비해서 1.7%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속도가 계속되면 우리 연말쯤 되면은 1분기가 이러니까 2분기에도 비슷한 속도로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2분기 3.4. 그럼 우리 연말 가면은 6.8%. 그죠? 연간 성장률 7% 정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속도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겠지만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겁니다. 이거 빠른 거고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 그러죠. 그냥 우습게 보고 넘어갈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6% 이상 성장한 때가 언제 있습니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기억도 잘 안 나요. 맨날 뭐 한국의 뭐 잠재 성장률이 뭐 2%대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잠재 성장률 우린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한 6%, 5% 이상 가져가는 나라였는데 그동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주식시장, 코스피 시장에 대한 제도 정비도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코스닥도 이제 정리되기 시작하면 코스닥도 빛을 볼 날이 머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건 그거고 큰 흐름은 그거고 우리는 위클리 옵션을 주로 이제 매매를 하고
예,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예, 얘기를 나누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예, 항상 뭐죠? 예, 항상 양쪽을 다 본다. 예, 일단은 뭐 여기죠. 아, 요거 조금 옮겨놔야겠네요. 요 라인은 이미 메꿔졌기 때문에, 이 갭이 메꿔졌기 때문에 요 라인은 이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요 라인은 이제 요 하단 정도로 옮겨 놓고요. 네. 요 라인도 마찬가지죠. 예. 요 갭 하단이었는데 뚫렸고 훼손됐기 때문에 이 라인도 이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차라리 여기 예, 요 갭이죠. 예. 요 갭은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갭입니다. 이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갭이고요. 근데 어쨌든 생겼으니까 예, 일단 뭐 선을 지워버리긴 그렇고 그러니까 요 정도로 옮겨 놓고요. 예. 이 라인도 이제 뚫렸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만 효과가 있었다. 근데 모르죠. 뭐 다음번에 한번 내려올 때 이 라인이 역할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좀 남겨놓고 이 라인은 자기 역할을 했으니까 남겨놓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요일에 고점을 뚫으면서 끝났고 미국 시장도 예 다우는 좀 어느 정도 올랐지만은 나스닥은 조금 올랐죠. 55포인트 정도 예, 0.2%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하지만 어쨌든 올랐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내일 아침에 올라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어디서 시작하든 간에 항상 뭐 올라서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오르는 것과 다시 이 고점으로 내려오는 것 양쪽으로 생각을 해둬야겠죠. 네, 일단은 여기고 여기 더 많이 간다 그러면 이런데 올라가는 거는 네 올라가는 거는 어떻습니까? 예, 1325. 우리 25포인트 단위로 이렇게 보죠. 이렇게 25포인트 단위로 이렇게 보는데, 그게 뭐 딱딱 들어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이렇게 맞죠. 예, 비슷하게 이렇게 맞아갑니다. 예, 그래서 위쪽도 예, 올라가게 되면 한 25포인트 정도. 다음 포인트는 일단은 1350이 되겠죠. 1350이면 여기 정도 되니까, 예, 너무 작은가? 하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서 뭐 스타트를 하든가 하면 1375와 다시 1325와 이런 데를 이제 보는 겁니다. 중간에 이 고점에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는 1차, 여기까지 2차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올라가는 거는 예, 1375 뭐 이렇게 보면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쪽으로 본다는 거 그런 거.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리 1325에서 1350을 갈 것이냐 아니면 1300으로 내려올 것이냐. 예, 이날은 내려왔죠. 1300으로.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다음날 1300 1400 밑에서 시작했다가 1275 한번 빵 찍고 다시 1300까지 솟았다가 다시 1275로 내려가는데 한 칸 더 내려가서 1250.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 갭 하단을 때리더니 바로 올라와서 1250에서 다시 스타트를 했죠. 여기서 올라가느냐, 다시 내려가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정도를 정해 놓는데, 그 기준이 이제 지수 기준으로는 한 25포인트 정도 기준으로 하면 대충 어느 정도는 맞겠다. 이런 겁니다. 예, 우리 신이 아닌 이상 딱딱 그렇게 맞출 수는 없죠. 근데 요건 딱, 예, 예, 맞추기 좋은 자리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예. 요거는 이제 금요일, 예, 금요일장의 차트들인데요. 예.
네, 금요일은 어떻습니까? 콜 비싸게 시작했다가 결국엔 이만큼 무너져서 끝났습니다. 네. 이 녀석은 이제 제일 멀리 있는 녀석, 네, 거래할 수 있는 가장 멀리 있는 녀석이었기 때문에 무너진 다음에 제자리 회복을 못했죠. 하지만 중간 정도 되는 데 있는 녀석은 중간 정도도 아니죠. 뭐 1342로 끝났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은 아침 시가에서 빠졌다가 다시 시가 정도로 회복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싼 것과 비싼 것은 또 현재가에서 거리가 멀고 가까운 거에 따라서 옵션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죠. 이 모양이 이 녀석은 시가만큼 돌아왔는데 이 녀석은 시가만큼 돌아오지 못했다. 뭐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요건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녀석이고 얘도 시가까지 돌아오지 못했다. 반면에 풋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콜은 우리가 거래하기 좋아하는 가격대보다 많이 비싸죠. 금요일에는 콜은 취급을 안 했습니다. 뭐였냐? 풋 가지고 놀았죠. 풋 가지고, 아침에 이제 이런 0.2 부근대들 우리 좋아하는 가격대, 요런 가격대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집어넣어 놨더니, 쭉 올라가 주더라. 그럼 적당히 팔고 나오면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 오면은 다시 살려고 줄을 딱 거놨는데, 여기 도달한 시점이 너무 늦었죠. 얼마 있으면 장 마감인데, 그래서 요런 데에서는 굳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주말에도 있고 하니까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이런 모습을 만들어 놓은 거는 월요일 시장이 상승 일변도로만 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적어도 금요일에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 얘들은 뭐 더 떨어지겠죠. 더 떨어져서 시작을 하겠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상승 일변도로 가기는 조금 힘든 모양이 아니냐. 왜냐면 어떻게 됐든 풋에서 뭔가 모양을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콜에다가만 기대하는 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위험하다. 콜 한쪽으로만 보는 거는. 네. 일단 이게 우리가 며칠이 뭐야. 뭐 5월달 내내 거의 받은 것 같은데요. 1300짜리. 6월 월물입니다. 얘들도 이제 만기가 2주 남았죠. 이번 주, 다음 주. 그래서 시간 가치의 하락이 좀 빨리 일어날 것 같고 그러면 뭐 시장이 좋더라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만기 가까이 오니까 또 정리하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 가면 모양은 같이 따라갈 건데 얼마만큼 빠졌다가 따라갈지는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조금 기분이 나쁜 것도 있죠. 이쪽은 신고가를 만들었는데 얘는 오히려 지난 고점을 못 뚫었다. 이런 거. 그래서 약간 뭐 쌍봉을 과연 만들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풋옵션이 뭐 모양을 잘 만들었느냐 금요일에 그렇지도 않죠. 이렇게 그냥 쭉쭉 음봉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풋이 뭐 그렇게 잘 만드는 것도 아니다. 결국에는 월요일은 조금 어쨌든 뭐 양쪽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됩니다. 이 녀석이 금요일은 여기서 끝났는데 월요일 아침에 뭐 시장이 떠서 시작해서 이 위쪽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더 가느냐 아니면 눌리느냐
이런 기로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네, 우리는 뭐 요것들은 이제 내일 아침 되면 풋은 얘들은 이제 종목 교체가 될 겁니다. 예, 이 가격대 애들을 취급할 수는 없지요. 내일 되면 얘도 한 몇 배로 떨어질 거고 얘도 그렇고 그 만기일인데 이런 애들 취급할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뭐 시가가 한 0.2대로 형성되는 애들은 네, 일단 아침에 시가 베팅을 좀 해서 양쪽으로. 근데 얘는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네. 어쨌든 뭐 예, 얘도 뭐 시간 가치는 많이 빠질 테니까 프리미엄 많이 빠질 테니까 예, 뭐 이런데 충분히 올 수 있죠. 그럼 뭐 아침에 시가 베팅 깡깡이 베팅이죠. 시가 베팅은 시가 베팅에 양쪽에 비율 맞춰서 적당히 집어넣어 놓으면 놓고 그 나머지는 장중에 이제 좀 관찰을 하면서 콜이건 푸시건 네,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또는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이게 만일에 예, 이게 만일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좀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고 예, 한 요런 정도에서 요런 시간대에만 내려왔어도 한번 넣어볼 만했다. 곧 1차 고점, 2차 목표는 전일 저점, 뭐 전일 종가, 뭐 요런 정도 또는 요런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지요. 요 시간대 정도였다면. 근데 너무 시간대가 늦어가지고 위험하니까 안 들어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금요일은 뭐 그냥 아침에 매매 여기서 털고 나와서 다 끝났죠. 콜에서 좀 잘 만들면 좋겠는데,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고. 근데 이런 데에서도 들어가 볼만 하죠, 여기. 얘들도 마찬가지. 이런 데서 한 번은 들어가 볼만 하다.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예. 요런 데 정도까지만. 근데 굳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예, 우리 기준대는 우리가 매매하기 좋아하는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은 뭐 위험한 거래는 하지 않았고 그냥 아침에 적당히 어느 정도 수익을 주었을 때 그냥 매매가 끝났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에게 맞는 금액대 애들을 갖고 노는 게 중요하죠. 부담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부담스러운 금액을 가지고 하게 되면 예, 버티기도 힘들고 기다리기도 힘듭니다. 네. 요런데 이제 여기 뭐 0.9, 뭐 0, 0. 얼마지? 0.94. 예, 저가가 0.94인데 0.94에서 들어가서 여기 음봉 막 나오고 이럴 때는 아씨 내려갈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다음에 양봉 하나 딱 나와서 예, 종가 1.21로 끝나면 거기서 그냥 홀딱 나와버리죠. 예, 여기까지 못 기다리고 요거 하나 먹고 후딱 나와버립니다. 예. 근데 이런 애들은 그래 내가 원래 취급하는 애들이고 얘네는 그래도 한 3배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예. 그럴 수 있는 거죠. 얘들은 심리적인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그 댓글 남겨주신 잠시만요. 네, 댓글 레온님 오랜만에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영상을 보면 매매하기 쉬워 보이는데 실매매는 어렵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실전 훈련하고 실전은 다르죠. 예, 머리로 이해하는데 가슴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그리고 그 순간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순간이 어렵고 넘어야 할 산이 있다는 걸 느끼는 아주 부족하나. 예, 그렇습니다. 실전은 항상 어렵습니다. 실전은. 네.
그럼 머리로 이해를 해도 손이 안 나가죠? 예, 예. 항상 이런 게 문제입니다. 예. 누구나 다 겪는 문제이고요. 그러려면은 어쩔 수 없이, 예, 계속 연습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연습을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거 가지고 보고, 예, 참고도 해보지만,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예. 모의 투자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네, 저는 조금 아주 적은 금액을 가지고서 실전을 좀 하면서, 예,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예,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네, 당장 내 돈을 들이는 것과 그냥 모의 투자로 하는 거는 좀 다릅니다. 예. 틀려도 모의 투자는 뭐 손실이 없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돈을 이렇게 5만 원이라도 던져보면, 여기 뭐 5만 원대죠. 예. 5만 원대라도 이렇게 던져보면, 이거 날라가면은, 아, 오늘 그냥 앉아서 그냥 생돈 날아간 거죠. 이런 경험을 조금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 푼이라도, 5만 원이라도 내가 오늘 날리면 안 되는 금액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는 게 맞고요. 예. 근데 이 정도는 내가 뭐, 이렇게 난 연습 삼아 하는데, 예, 한 10번은 내가 이거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데서 들어가는 거. 또 이런 데서 들어가는 거. 한 10번은 해볼 수 있겠다. 날려도 그 정도는 나한테 큰 손실이 아니다 싶으면 하셔야죠. 예. 그런 때. 그런 거죠. 예. 앞에 이제 좋은 자료가 있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여기서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여기도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는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예. 네. 이렇게 조금 더 키워서. 음. 마음에는 들지, 내가 아주 이게 뭐, 예, 여기 뭐 좀 잡다하고 아직 얘네들은 이제 거래가 띄엄띄엄 일어나는 이런 건데 여기서 넣어봐야 되나? 넣어볼 수도 있고 안 넣어볼 수도 있죠. 이렇게. 예, 차트 모양이 조금 안 좋으니까. 거기는 조금 패스한다 치더라도 여기는 그나마 이 앞에보다는, 예, 올라갈 때 만들어지는 모양이 조금 제대로 좀 만들어졌죠. 이런 데는 뭐 문제가 좀 있지만은 다시 왔다면, 아, 여기서는 요런 자리에서는 넣어보자. 앞으로 뭐 떨어지면 뭐 손해 보는 거고 올라가면 버는 건데, 1차 여기. 근데 이게, 예, 직각삼각형에 가까우니까 여기는 넘을 것 같고, 그럼 다음은 여긴가? 더 올라가면 기준을 정해놓고 기다려 보는 거죠. 네. 그러다가, 예, 올라가는 듯해서 요때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서 다시 빠져가지고, 아유, 원점이네. 그래서 조금 올라가서 끝났네 하다가 다음날 이렇게 빠집니다. 아, 실패인가 보다. 그럼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겠다. 만들어라. 일단 만들어라. 이렇게 나오면 난 또 넣을 테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안 만들고, 그냥 가지요? 예, 예, 그냥 가지요. 근데 얘는 월물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데, 이 위클리들은 당장 뭐 목요일, 월요일이 만기일인데, 결제당하면 끝인데,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죠. 왜냐? 이날은 실패했다고 칩시다. 예. 이날은 뭐죠? 아, 그래도 여기서 만들어 놨으니까 좀 빠졌으니까, 어, 추가로 조금만 넣어보자.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이날도 아침에, 올라서 시작했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갈 수 있을까? 조금 넣을 수도 있겠죠. 위클리에서는 그렇게 배팅을 또 매일매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월, 화, 수, 목요일 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데까지는 한번 기다려 봐야겠다. 그러면 목요일 하루로
해서 전일 거 보상받을 수 있겠죠. 최소한 전일 거까지는. 여기 거는 잘하면 보상을 받고요. 예. 못하면 뭐 그래도 원금까지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위클리 기준으로 본다면. 물론 뭐 그 다음에 더 올라갔지만은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정도. 예. 근데 가면서 이 녀석이 또 이런 모습을 만들어 놓네요. 그죠? 그러면 종가에서 좀 사보고 아침에 조금 더 사면 어떨까? 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종가에 샀던 것들은 아침에 정리하고 아침에 산 녀석들은 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막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툭툭 떨어지면 아웃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종가 베팅한 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크게 욕심만 안 낸다면은 여기서 매매를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네 왔으니까 여기서 좀 잡아보는 거고 그렇죠. 그럼 여기를 뭐 꼭지점을 못 잡더라도 여기를 못 잡더라도 그 윗동네 요 동네에서 잡았더라도 나중에는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심하게 무심하게 어떤 기준에 오면 나는 한번 넣어보겠다. 이런 거죠. 그 모양이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이게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2를 넣었으면 반대쪽에 얘한테도 같은 날이 언제냐 18일 뭐 이쯤 어디쯤이지 뭐 대충 뭐 요런 날이라고 치죠. 요런 날이라고 치죠. 그러면 얘한테 100을 넣었으면 얘한테는 그래도 한 50은 넣어보자. 뭐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 해지가 자동 해지가 아니고 항상 해지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놓으면은 뭐 이런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요 날 어땠습니까? 다 보상 받았지요. 전날에 들어가서 깨졌던 그것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이날. 살아났습니다. 최소한 전날 것까지는 살아났습니다. 그 전전날 것도 완전히 죽지는 않았고, 본전하고 조금 더, 까지는 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가 아니고, 이 장중에 위클리 옵션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패턴, 그런 차트, 그런 모양도, 이런 모양도 관찰을 해야 되겠지만, 좀 큰 녀석들, 이 녀석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모양도 간과하지는 말자. 얘들은 오늘 당장 뭘 해주지 않을 수는 있어도 며칠 후에는 뭔가 하나씩 터져는 주더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오늘 하루에는 나는 아침에 5만 원 정도 넣어봐서 하나만 사서 여기까지 끌고 가봤더니 수익을 주네. 그럼 됐어. 오늘 매매는 여기 끝이고 내일은 또 뭐 이거는 뭐 아침에 시가 베팅이니까 좀 깜깜이 베팅이니까 그렇고 여기서 넣었는데 오늘 수익을 안 줬네. 여기서 넣었는데 오늘 수익을 안 줬습니다. 조금은 줬는데 안 줬네. 그럼 내일 그래도 모양이 뭐 하루 넘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럼 내일 한번 더 넣어보자. 이틀 넣고 3일째 넣고 똑같은 금액을 딱 넣어 보면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여기 올라가는 동안 위클리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요 날짜 며칠이죠? 5월 21일. 5월 21일에 시황 제가 올려놓은 거 보시면 위클리에서의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위클리 옵션은 차트가 딱
만기일이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역순으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네. 요 날짜에 기록된 거 보시고 21일 21일 시황에서 뭐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 이날 위클리 콜 옵션에서 목요일물이죠. 목요일이니까 월, 화, 수, 목. 예, 요날 위클리 콜 옵션이 어떻게 상승하는 모양이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쭉 올라갔느냐? 아니면 찔끔찔끔 올라갔느냐? 아마도 오전에는 그냥 드라마틱하게 좀 많이 올라갔다가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이랬을 가능성이 높죠. 저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심리를 조금 안정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그거는 이제 돈이 많다고 해서 안정되는 게 아니고요. 예. 내가 100억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보죠. 100억을 가졌는데, 예. 나는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마음 편히 이런 데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이 난 그래도 한 번에 1억씩은 돼. 예. 그럼 나는 요런 때에 1억 넣을 거야. 1억 날려도 99억 남어. 그죠? 예, 100억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 100억 가지신 분이, 찬스야. 나 여기 100억 다 넣을 거야. 근데 다음날 이렇게 빠지죠. 예, 예. 다음날 이렇게 빠지죠. 그럼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100억을 넣었는데 다음날 여기까지 빠지면서 25%씩 날아갑니다. 25억이 날아갔습니다. 4분의 1이 날아갔어요. 그럼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더 내려가면 나는 100억을 다 날리니까 여기서 팔고 나와야 되겠다. 예, 못 기다리죠, 이거. 못 기다립니다. 근데 1억만 넣어놨으면은, 올라가야 되는데 빠졌으니까, 아이씨, 오늘 1억 더 넣어보자. 예. 그럼 하루 더 기다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내가 부담이 안 돼야 기다릴 수 있는 거고요. 예. 그거는 돈이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그 비율은 똑같습니다. 예. 뭐 모르겠습니다. 예,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여기서 한 방을 넣었는데 한 방 넣었으면 기다려야죠. 이런 구간에서도 예, 이런 구간에서도 버티고 기다릴 수 있다 나는. 그런 분들은 뭐 기다려야겠지요. 예. 그러면 바로 여기서 100억 넣어서 여기서 200억 됐을 텐데. 예. 근데 그럴 수 있느냐? 25% 4분의 1이 손해가 났는데 버틸 수 있느냐? 여기서 자꾸 밀리는데 예. 이 시간대 여기 왔으면 좀 뚫고 올라가지 뭐 기대하겠는데 여기서 밀리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더 밀리면 안 돼. 난 손절. 그리고 나오겠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부담 없는 금액, 나한테 맞는 금액, 예. 그리고 내가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네, 나를 얼마나 믿느냐, 스스로를 얼마나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부담 없는 금액, 나한테 타격이 안 되는 금액, 한 열흘 동안 내가 맨날 잃어도 괜찮은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게 좋다. 한 10번 정도는 잃어도 괜찮은 금액으로 매일같이 던질 수 있는 금액을 10분할 또는 20분할 해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게 좀 애매한, 의심 나면은, 왜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하면. 근데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아까 할 걸. 그런 거에다 이제 미련을 두지 마시라는 거죠. 기회는 내 눈에 더 잘 띄는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는 내일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 오늘 뭐, 이거 뭐 넣었으면 벌었겠지만, 이거보다 더 확실한 모양들 가지고 좀 기다리면 되겠지.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기회는, 기회는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글피에도 오고, 계속 옵니다. 예, 매일같이 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루 놓쳤다 그래가지고,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라. 예. 그런데요, 예, 돈은 한번 날아가면, 예,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예. 특히나 이 위클리 옵션 같이 만기가 짧고 이런 것들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오고 시장 차트가 좀 지저분하다,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예, 안 해도 되는 거죠. 오늘은 내일 찾아오는 기회를 기다리면 되는 거겠죠. 좀 더 확실한 모양으로 이런 거. 예. 물론 내가 안 하는 동안 시장이 마구마구마구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여기서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저는 목요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목요일 날 요 동네에서 좀 샀다가, 예, 여기죠. 예, 여기 찍을 때, 요 동네에서 좀 샀다가,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예, 요렇게 됐죠. 여기 빵 찍고, 여기까지 왔죠. 예. 근데 여기서부터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예.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갈지, 아니면 여기 간신히 지지받았는데 더 뚫고 내려갈지 모르겠다. 예,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딸랑 요 동네에서 팔고 끝냈죠. 끝냈습니다. 여기까지 못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물론 제가 여기서 이걸 사고 또 풋옵션을 좀 사놓고 했다면 버틸 수도 있었을 겁니다만, 네, 목요일은, 네, 목요일은 얘보다도 주로 하는 게, 이 월요일물이 아니고 목요일에는, 네, 목요일물을 위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더 보유하는 거에 미련을 두진 않았던 거죠. 예. 갖고 있었으면 어땠습니까? 금요일 아침에, 예, 한 7배 벌고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시작했고. 38에 24, 8배 벌고 시작하는 거죠. 그냥 놔뒀으면. 그런데, 예, 그거 별로, 예, 후회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예, 예, 나는 여기서 그런 판단을 해서 그냥 나온 것 뿐이고, 예, 그런 겁니다. 예. 기회는, 네, 오늘 어떻게 만드는지 좀 보자, 금요일 날 보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었고, 얘는 내가 사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고, 예. 우리는 좀 싼 거 여러 개를 사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 비싼 거 한두 개 사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기준으로 하면 이 가격은, 예, 0.2짜리 우리 10개 살 거 하나밖에 못 삽니다. 예. 그렇게 하기는 싫다. 물론 뭐 시가 베팅이니까 10개씩 사지는 않죠. 시가 베팅에서는 한 많아야 3개, 뭐 이런 거 정도, 이런 정도로 하고 올라가 줬으면 이걸로 끝내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제 마음에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 잘못돼도 뭐 오늘 뭐 재수가 없는 거 오늘 하루 날리는 거지 뭐 내일 할 거는 뭐 갖고 있으니까 상관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2배, 3배, 그래도 먹을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나한테 엄청 부담되는 금액으로 하게 되면은 어렵습니다. 버티기가. 요만큼만, 막 여기서 샀는데 다시 밑으로 쭉 빠졌다가, 예, 다시 올라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요런 데서 그냥 홀딱 팔아버리는 거죠. 조금만 먹고. 그러다가, 아우, 더 기다릴 걸 하면서 나중에는 더 기다립니다. 이런 데서 사서. 여기 올라왔, 올라, 예, 양봉이라도 나왔으니까 위안을 받다가, 예, 좀 더 기다리자.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폭락하죠. 이렇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실매매는 원래 어렵습니다. 예, 예, 이해하는데 손이 안 가죠. 예. 그러면 연습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부담 없는 금액으로. 아, 이렇게 됐을 때 넣어놨더니, 아, 다음날 이렇게 돼서, 아,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돼서 성공이 됐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이게 좀 실패하더라도 여기서 한 번 더 넣어보자. 그 다음날, 여기까지는 최소한 기다려보고, 예. 뭐 이런 생각 미리 해둘 수가 있겠죠. 미리. 예. 그리고, 예, 나한테 금액이, 예, 부담이 없어야, 돈이, 예, 부담이 없는 정도 금액을 가지고 해야 그 결과를 지켜보거나 또 추가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성공 횟수가 늘어나고 하다 보면은, 예, 좀 더 뭐 개수를 늘릴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조금 비싼 거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저도 그 생각을 좀 계속 해오고는 있는데, 예, 조금 비싼 녀석들을 취급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해오고는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느끼는 부담감이 더 클 수 있어서, 예, 아예 이런 것들만 있을 때는, 이렇게 비싼 것들만 있을 때는 아예 거래를 안 하는 걸로, 예,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수익들이 나는 거죠. 했지도 안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과정을, 예, 계속 겪어 보셔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또 뭐, 뭐 하시면, 예,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어떻게 올랐다. 그러면 여기다 선 하나 찍 그어 놓으시고, 예, 아, 얘는 조금 많이 비싸니까 좀 덜 비싼 걸로 해서 선 하나 찍 그어 놓으시고, 예약 매수를 넣어 놓으면 되겠죠. 매수 주문을 미리 내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공간도 조금 있고 하니까 여기 내려오면 사기 위해서는 내려오기 전에 미리 매수 주문을 미리 내놓는 겁니다. 이 가격에. 그럼 체결이 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 다행이고,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여기서 그 위에서 돌았다. 그러면 뭐 체결 안 됐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파는 거는 뭐 여기쯤에다 이렇게 내놓든지. 예, 그때 내놨는데 가까이 갔는데 팔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시, 예, 수정 주문을 내야겠죠. 그냥 요 동네에서 난 그냥 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네, 실매매는 늘 어렵다는 거. 이거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설명할 때는 이미 그날 하루의 차트가 다 완성된 다음이죠. 예. 제가 리얼타임으로 뭘 해드릴 수는 없고요. 예.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는, 해드릴 수는 없고, 본인이 하시면 되죠. 여기 아침에 저점, 이렇게 저점에다가 선 하나 그어놨는데, 요게 만일에 깔짝 갔다가 요만큼 해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 작아. 들어가지 말고. 여기쯤 갔다가 이 정도 왔다. 이거는 괜찮아. 요 정도에서 한번 넣어볼 만해. 예. 근데 이제 하루 종일 걸려서 여기서 내려왔다 그러면, 좀 있으면 장 마감인데, 이거는 못 들어가. 들어가더라도 아주 소액만 들어가든지. 예. 예.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실전을 해보셔라. 예. 실매매가 어려우면, 네, 더하기 빼기 다 배웠는데, 난 곱셈과 나눗셈이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연습을 해야죠. 곱하기 나누기. 덧셈 뺄셈 할 때 뭐 우리는 그냥 배웠습니까? 어렸을 때 선생님 숙제를 엄청 내주죠. 예. 교과서에 있는 그 문제 싹 풀어오라고. 더하기 빼기 할 때부터 그렇게 내줍니다. 어렸을 때. 곱하기 나누기 할 때도 그만큼은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욕심 버리시고, 예. 연습하는 마음으로 연습할 때는 기본적으로 돈은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도 좀 많이 당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날 하루 매매를 한번 돌아보고 여기서 아까 넣었어야 되는 건데 다음에는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는 한번 넣어보자. 여기까지만 보자. 멀리 안 보고. 뭐 이런 거 스스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전번에 여기서 이런 것들은 다음날 좀 실패하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게 나오면 요 날도 넣겠지만은 다음 날도 넣는 거를 한번 고려해보자.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노트에다 적어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실패도 해보시고 성공도 해보시고 기다리는 거는 최소한 여기까지는 기다린다. 기다려도 보시고 근데 어떤 때는 거기까지 못 가고 요런 데서 미끄러질 때 있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 이런 데서는 일부 정리라도 조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스스로 다음에는 이제 분할 매도를 하는 그 포인트로 이런 데를 잡을 수도 있겠죠. 여기 정도는 그래도 한번 어느 정도 털고 가야 돼. 기다리는 건 여기까지, 나머지 가지고 여기까지 기다려보자. 왠지 이 라인이 걸려. 근데 오히려 막 더 갔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도 뭐 이런 데 목표 잡아놓고. 근데 가다가 중간에 또 이런 게 형성이 되면은, 여기 넘어가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일단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정도의 방향 제시만 하는 거고, 나머지는 실전을 하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네. 대신에 큰 금액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 정도는 한 열흘 동안 버려도 돼. 다 잃어도 된다고 하는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꾸준히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다 보면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겠죠. 그거 어떤 때 실패하고 어떤 때 성공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자산이 되고 노하우가 되는 걸 겁니다. 저도 우리가 그냥 보기 쉽고 직관적으로 딱딱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타이밍을 재는데
제일 용이한 것들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직관적이죠. 네. 이런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쉽죠. 타이밍 잡기가.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뭡니까? 네, 쌍바닥을 만드는데 아주 길게 만드는 경우. 그럼 여기 돌파하면 멀리 간다. 이거 며칠 전에 경험을 했죠. 예, 그날이 언제였더라? 그날이 언제였더라? 아, 뭐, 요 언저리 어디쯤 됐죠? 요 언저리 어디쯤. 네. 아, 제 영상에, 예, 1 더하기 1, 1 플러스 1이라고 써 있는 부제목이 1 플러스 1으로 붙어 있는 그날입니다. 며칠이더라. 며칠이더라. 네, 여기 있습니다. 예, 5월 15일자네요. 5월 15일자. 예, 5월 15일자. 5월 15일이면은 요 날이네요, 요 날. 네, 요렇게 60분봉 하나, 두 개, 예. 여기서 이제 그렇게 풋옵션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폭락했죠. 예, 이 날입니다. 15일 날. 네, 오늘은 뭐 요 정도 하겠습니다. 예, 꾸준히 연습하고 그렇고 내가 감당하기가 좀 부담되는 금액으로 비싸다? 그럼 안 하면 됩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예. 매일같이 할 필요는 없다. 기회가 눈에 띄는 때만 해도 상관이 없다. 예. 근데 뭐 내가 안 들어갔는데 시장이 막 이렇게 올라가면 배 아프죠? 예. 근데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럼 배만 아플 뿐이에요.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예, 저도 목요일 날 이렇게 팔았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여기서 시작을 하면 배 아프죠. 아이, 바보 같은 놈 어제 왜 팔아가지고, 어? 어제 왜 팔아가지고, 아, 이거를 아침에 먹고 시작하는 거를 8배를 먹고 시작하는 걸 왜 팔아가지고 그랬냐.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근데 뭐 그게 답니다. 예. 돈을 잃은 게 아니거든요. 기회만 놓쳤을 뿐이지. 예. 이날 여기서 사가지고 요 포인트 땅 찍는 요 포인트에 여기서 사가지고 조금 올라가지고 딱 요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아이씨 팔자 그랬고 예, 손실 본 게 아니고 수익을 봤거든요. 작아서 그렇지. 예. 기회는 잃을 수 있다. 예. 돈을 잃지는 말자. 뭐 이겁니다. 워렌 버핏의 제1신조가 뭡니까? 예. 절대로 돈을 잃지 말자. 딱. 예. 2번 신조가 뭐지요? 예. 1항을 절대로 잊지 말자. 이거죠?
그게 답니다. 예. 버핏 요새 잘 있나 모르겠네요. 예. 네, 오늘 뭐 요 정도 하죠. 예, 말도 많고, 말도 많은 게 아니라, 네, 아이고, 나가버렸네. 예, 오랜만에 레오님께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남기셨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렸습니다. 예, 시간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 어, 뭐, 제가 드리는 말씀도, 예, 저라는 사람의 하나의 경험이거나, 예, 생각, 이런 거니까요. 예, 그냥 그 정도 선에서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예, 저는 뭐 차트만 보지만 경제 전반을 보시는 분들도 많고, 예, 훌륭하신 분들 많죠. 예, 그런 분들 말씀도 잘 새겨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쨌든, 네, 모의 투자보다는 차라리 예, 몇만 원짜리라도 그냥 실전을 겪어보는 게 더 낫다. 대신에 잃어도 괜찮을 정도의 금액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된다. 제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예산을 짜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예산. 예, 나는 몇 종목 정도를 할 거고 한 종목당 얼마씩 정도씩 넣을 거고 예, 그걸 넣는데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고 예, 세 번에서 다섯 번에 정도에 걸쳐서 나눠서 살 거다. 그러면 각 종목당 오늘 집어넣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다. 이런 식의 예산 배분을 먼저 하는 게 예,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그 계획 없이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어떤 주식을 내가 1,000만 원이 있어서 어유 삼성전자 요새 좋대. 그러고 이걸 다 샀지요. 몰빵을 했죠. 예, 몰빵을 해서 며칠 이렇게 살짝 가는 것 같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쭉 빠집니다. 예, 그러면 이때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물 타야 되나? 근데 지금 사기로 한 거 전망 좋다 그랬으니까 물 타고 싶죠. 근데 돈이 없네. 여기서 다 넣어가지고 계좌에 돈이 없네. 그럼 뭐 하냐? 바깥에 있는 다른 통장에서 돈을 끌어옵니다. 네. 이거는 내가 주식하겠다고 준비해 놓은 자금인데 한 종목에 다 털어버렸으니까 저 바깥에서 예, 생활비 통장, 적금 통장 이런 거에서 예, 이만한 금액을 또 갖고 와서 또 집어넣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되죠. 나중에는 끌어올 돈이 없죠. 근데 시장이 안 좋아서 계속 떨어진다. 제가 뭐 삼성전자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건 예, 요새 잘 나가니까 제가 뭐 할 말은 없고요. 예, 다른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이런 일을 벌입니다. 계속. 근데 계속 떨어지죠. 예.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물론 잘 가면 좋겠죠. 잘 가면. 한번 딱 넣었는데 처음부터 아주 잘 가가지고 그래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 근데 문제는 이거 언젠가는 팔겠죠? 그 돈이 생기겠죠? 그 돈 다른 종목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다른 종목에 몰빵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습관을 예산 짜고 예, 분할 매수 그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라. 마찬가지로 주식은 연습할 필요는 없죠. 예, 주식은 연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좀 잘 나가는 거 차트상으로 뭐 여기 올라갔다 여기쯤 왔다 그러면 일봉이나 뭐 이런 거에서 주봉에서 이렇게 갔다 여기 왔네 여기 살만하네 그럼 이제 그때
사면 되겠죠. 예. 사놓는데 다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얼마 사고, 여기 보니까 여기 저점 있네. 여기 오면 또 얼마 사고, 여기서 더 떨어지면 저기 가면 얼마 사고, 이렇게 나눠서 사는 거죠. 그리고 한계를 정해야 됩니다. 얘한테 투입하기로 한 금액이 1,000만 원이니까 한 번 살 때 300, 또 두 번 살 때 300, 저기서 300, 900을 다 샀네. 100은 뭐 이 중간에 뭐 적당히 나눠서 쓰면 될 거고, 1000을 다 샀네. 근데 그 종목이 안 올라가면 더 이상 투입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끝내죠. 그리고 원치 않는 장기 투자의 길로 예. 근데 그 종목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또 뭐 몇 종목 선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다른 종목에서 올라가면 벌충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의 한계도 명확히 정해 놓는 겁니다. 성공의 한계도 정해 놓을 수 있겠지만 실패의 한계도 정해 놓을 수 있다. 그 이상은 안 들어간다. 이렇게. 네. 주식도 하물며 그렇게 하는데 파생도 마찬가지죠. 정확히 내 한계를 정해 놓고 던져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뼈저리게 뭔가를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뼈가 저리면 안 되겠죠. 뼈저리게 제가 표현을 잘못 썼습니다. 다 잃어도 뭐 공부 잘했네, 수업 료냈네, 이런 정도에서 만족할 만한 금액 가지고 계속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항상 정리해야 된다. 왜 내가 여기서 들어갔는데 그게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어떤 때는 이럴 수도 있죠. 여기서 올라가서 요만큼 떨어지는데 종가까지 여기밖에 안 떨어졌어. 내일 아침에 갭 상승해서 시작할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넣을 때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바로 후회하겠지만, 근데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확률이 높다 그러면 다음에는 여기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얘가 실패하더라도 며칠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더라, 본전은. 그런 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일기 써야 되죠. 그러니까 일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고. 기록으로 남기는 거는 사실 그게 중요한 게요. 기록을 하려면 내 기억을 정리를 해야 이게 기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글을 쓴다는 거 또는 뭐 그림을 그려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야 손끝에서 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지 같은 거 손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 오늘의 차트의 그림을 내가 노트에다가 대략적으로 깔짝이라도 내가 여기서 들어갔었어. 이런 것 깔짝이라도 그려봐야 된다.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손으로 그림도 이렇게 그려보시고 그때 내가 요 포인트가 원래 요 포인트에서 들어가는 게 원래 목표였는데 하루 종일 올라갔다가 종가까지 별로 안 빠지는 것 같아서 이런 경우에는 갭 상승하는 날도 있더라, 다음날. 그래서 여기서 넣었는데 이게 과연 잘한 짓이냐 못한 짓이냐. 다음날 봤을 땐 잘한 짓 같지는 않은데 며칠 후에 여기 돌아오는 거 보면 이렇게 해서도 한번 해볼 만은 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록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 기억과 뭐 여러 가지 감정들, 그런 것들을 한번 손끝으로 한번 출력을 해보는 그런 거니까 그럼 꼭 손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로 하지 마시고요. 작은 메모지에 한번 그려보고 뭐
글을 쓰는 것까지는 제가 뭐 말씀드리긴 힘든데 적어도 한번 그림은 그려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은 뭐 요 정도 하겠습니다. 너무 길지요. 네, 뭐, 오늘은 뭐 요 정도 하죠. 주말에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네, 아마도 하도 많이 깨져봐서 거덜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러시지 마시라고, 예, 그런 마음도 조금 있지요. 네. 뭐든지 뭐 공짜로 되는 건 없고요. 실패를 겪다 보면은 왜 실패했는지를 꼭 손끝으로, 네, 출력을 좀 한번 해보셔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 예. 이번 한 주도 6월 첫 주 활기차게 시작하시고요. 예. 6.3 지방선거, 예, 수요일 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